네, 장경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강세업 TV 장경 시사 포커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위원회 회장 송재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편에 선행주야관보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왕희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 건강의료기 대표 김철준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 예. 네, 매주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왔는데 일단 뭐 지금 언론에서 아주 뭐 회자되고 있는 전 박원순 시장의 뭐라 그러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사태, 네. 이 장기화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네. 그것과 이제 또 내년도 2021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시간당 8,720원으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나눠볼 텐데, 저도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주로 넘어가서 처음에 그 동생한테 연락을 받고 알게 됐어요. 박원순 시장이요? 네, 사건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 좀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처음에 안 믿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네. 왜 네, 뭐 말도 안 된다. 네. 이유가 뭐 있어야 되는데. 대권 주자예요? 네. 네. 그렇죠. 너무 깨끗하신 분인데, 예. 청렴. 네. 예. 그런데 정말 그 뉴스를 이제 틀어보니까 정말 나오더라고 그게 대사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 언론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참 사는 게 네네네. 별게 없구나 뭐 그런 생각하긴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먼저 뭐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아, 그럼 우선 고인의 명복을 좀 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고인의 네. 명복을 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슴은 아프지만 네. 이제 할 말은 또 해야죠, 저희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선 첫째 뭐 청렴하시고 네. 뭐 여성 인권, 뭐 평등 이런 변호사로도 뭐 널리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좀 뭐 때문에 터진 거예요? 미투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미투. 그렇죠. 그렇죠. 미투로. 근데 웃긴 게 이분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안희정, 오거돈, 예. 박원순, 예. 이재명 그 도지사분 같은 경우는 김부선 씨하고 좀 네네네. 예. 부적절한 관계다. 뭐, 예, 부적절한 관계다. 뭐 네, 내가 네. 벗었네, 안 벗었네까지 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지만 좀 네, 네. 그런 그리고 얘기가 예, 있었고. 예, 그렇죠. 예, 있었고. 거기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너무 네. 좀 이게 미투의 그 원조 검사님 계세요. 그 서지현 검사님이시라고. 네. 네네네. 근데 잘 나가다 또 이분이 또 갑자기 또 먼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봤더니 네. 또 공황장애래요 또. 이유는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브리핑 좀 해달라고. 박원순 예. 씨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냐고 예. 박원순 씨에 예, 그렇죠. 예. 네. 그랬더니 공황장애라고 갑자기 잘 나가다 또 왜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 역대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안희정 오거돈 또 나오겠지만 뭐 박원순 이런 뭐 경기 아니 서울 경기 부산 충남 네. 다 선거한다 그러면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재보궐 그렇죠. 선거를 해야죠. 예 재보궐 네, 선거를 네. 지금 해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걸려도 이렇게 많이 걸릴까? 예? 맞습니다. 근데 당내 규정상 네. 원래 이제 명백한 그런 뭐 그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보궐선거를 보궐선거를 네. 하게 되면 네네. 거기에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네, 네. 당 규정에 규정이죠. 예, 그게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꾸지 않았나요? 네, 또 그걸 이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걸 뭐 어길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얘기도 뭐 언론에서 좀 뭐 떠들고 있긴 한데 그죠. 아마도 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겠죠. 그죠, 무조건 되겠죠. 예, 뭐 그렇죠. 네. 당원 당규에 보면 예를 들어 뭐 한 번 저기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네. 하게 된다면 후보를 안 낸다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죠, 있는데 당이 그렇고 네, 그다음에 당원 예. 운영 규정에 이렇게 보면 네. 예. 당원 당규 규정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또 바꾼다는 거는 좀 이게 왜 민주당만이 아니고 네. 뭐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든지 이거 원래 그 당원 당규 규정은 막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어지간해서 네. 여기는 한번 그 당원 규정에 맞춰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부득이한 경우라서 좀 바꿀 수는 있어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거는 좀 바꾼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그 문제의 그 본질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뭐 이 좌파 세력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여성 인권. 예. 근데 이게 터지는 게 다 그쪽이에요 또.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문제고. 신기하게도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은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까 예. 자연적으로 이제 공소권이 없어서 뭐 어떻게든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런데 그것과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며 사실 이거 비밀 누설에도 이제 좀 그죠, 문제가 있는 당연하죠. 거고. 고소인 고소인에 대한 네. 저거잖아요. 예, 하니 그 후속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네. 그래서 이 피해자 여성분이 네. 그나마 좀 심적으로라도 네.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아, 예.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네. 예? 항상 예. 안타까운 게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정말 진심으로 빌지만 박원순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일단은 3선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국민들 그 서울시 국민들의 뭐 표를 받으셨고 그건 어떻게든 공에 대한 거는 칭찬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이런 문제는 정말 별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로 해서 이분의 공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다 없는 거다, 공소시효가 없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정말 상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되 예. 그거에 대한 뭐 후속적으로 저희가 조사가 필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네. 분명히 피해자 제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한 뭐 조치로 인해서 네. 분명히 조사는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는 네. 솔직히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발표를 해주셔서 네. 저희도 이제 좀 알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그리고 또 하나 네. 비행기 타고 잘 왔지만 네. 그 아드님 네네. 군 그 면제 그것도 한번 또 이게 수사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네. 대한민국은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되는 이런 건데 네. 그게 좀 약간 좀 네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뭐 조사는 하겠죠 당연히. 예. 아니 그 지금 조사 계속 했었고 뭐 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 코로나도 피했잖아요 요번에. 예. 그죠. 검사도 잘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네. 검사도 한번 좀 해야죠 그것도. 그렇죠. 예, 아들 예. 분 자제분도. 이 미투 사건이 네.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벌어졌다면 참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그죠. 예. 의문이 듭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이제 내년 2021년 최저임금 네. 임금이 8,720원으로 8,720원으로 네.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약 1.5% 정도 예. 인상되어서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뭐 한간에 떠도는 뭐 소문에 의하면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인상이 낮다 그래요. 지금 뭐 한 4년 동안 따져보면 네네. 물론 뭐 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우리 이거를 장기간 기간에서 좀 비유를 해보면 저희 예상은 이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 때도 똑같았지만 이번에 1.5%밖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명히 급여 수가를 네. 동결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최저 아주 미미하게 인상을 해줄 것이다 네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생각 어떠십니까? 네. 아 저는 예. 솔직한 얘기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예. 그 보건복지부에서 네. 이 수가 공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녹아 있는 거는 저희가 녹아나니까 예? 그러니까 수가 공개를 딱 해서 이만큼이다. 네. 지금 말씀 잘해주셨지만 2020년 지금 8,590원이에요. 네. 2021년 8,720원이고 1.5% 인상이 됐는데 예. 또 뭐 이번에 뭐 1.5%만 인상을 해주면서 다 녹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수가 공개를 한번 해서 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을 너희들한테 줄 수밖에 없다. 네. 기간에 내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하겠는데 항상 그 안에 녹아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녹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공개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수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사실 공개는 했습니다 원래. 하긴 했는데 그 언제였죠? 그 저희가 그 소영교 의원 예. 그분 통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래서 뭐 16년에 뭐 공개를 한다고 하긴 했어요. 예. 그쪽에서. 근데 이제 왕희진 원장님 말씀은 그게 제대로 된 공개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저는 뭐 최저임금 인상률 1.5% 뭐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근데 최저임금 인상률 그 산술적으로만 따지다 보면 되게 앞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로만 저희는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 1.5% 인상돼갖고 얼마 차이는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받아들이기 최저임금 인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플러스 뭐 연차 수당이든 뭐 수당 이렇게 붙으면 그렇죠. 통상 임금이 최저임금 앞에서 오른 그것보다 오른 그런 값보다 네. 정말 실제로 계산을 해주고 지급해야 되는 돈을 따지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정책의 포퓰리즘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걸 예를 들어 싶냐면 그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이었나? 페론 정권에서 예. 아마 노동자의 편에 서서 네. 좀 무분별하게 그 임금 인상이라든가 네. 예를 들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고 그냥 선심성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네. 결국은 노동자의 편만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표를 얻고 자기 지지를 받고 기득권은 또 자기네들 또 독재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르헨티나에 망했죠. 예. 망한 것보다 일단은 못 사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린 것만 봐도 네. 또 이제 그거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최저임금 이렇게 올렸으면 실질적으로 장교양 기간이 다른 뭐 이윤 추구의 그런 공장들이나 이런 일반 회사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60-70%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수가를 받아서 그 중에 60-70%를 인건비로 나가야 되고 나머지 30%에서 많게는 40%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운영비에는 식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제반적인 기회비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최저임금 1.5%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가는 지금까지 장기화 계속 매년 봐오면 네. 최저임금 인상 대비 그 수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예. 아니 오르긴 올랐는데 다 녹아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면 장교양은 정말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최저임금을 이만큼 그 산술적으로 1.5% 올렸다 이거예요. 근데 기존에 반해서 분명히 동결 내지 1.5% 채도 안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 당연히 이하로 올리는 그렇죠. 거죠.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중에 60-70%가 네.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진짜 장교양은 죽으라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네. 말하는 즉슨 결론은 네. 수가를 네. 정말 장교양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 수가를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분명히 반영하셔서 네. 정말 2021년에는 서로 더 잘 서비스도 잘 받고 서로 또 잘 될 수 있도록 수가를 반드시 인상해 줬으면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8,590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간당 네. 그러니까 우리 주유수당까지 들어가면 시간당 지금 1,700원, 1,800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문 요양. 예, 방문 요양도.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급이 벌써 10,000원이 넘어간 거예요. 아, 이미 넘었죠. 예. 이왕 이렇게 넘을 것 같으면 좀 더 올려달라는 거죠, 더. 네? 뭐를? 아니, 수가를 숟가락 더 올려주고, 네. 더 올려주고 뭘 더 많이 주면 되니까. 예. 예.
뭐 시간당 2만 원은 안 되겠어요? 2만 원씩 올려주고 더 수가만 더 많이 올려준다 그러면 그게 저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예. 센터장님의 입장에서 그 일하시는 직원분들 예. 뭐 시간당 2만 원도 주고 싶은데 네, 그렇죠. 숟가락 안 올려서 못 주는 거다. 아, 그렇죠,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매번 뭐 말씀드렸지만 2018년, 19년, 18년 정도까지 최저임금이 100% 인상되는 동안 급여 수가는 18%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네. 그 이후를 또 따져보면 그 격차는 점점 더 훨씬 더 벌어졌는데요. 예? 이 운영을 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뭐 이건 뭐 진짜 정통한 소식통에 의한 소식입니다. 그 예를 들어 시설들 같은 경우는 1, 2인실을 이용하시게 되면 상급 침실 이용에 받으실 수 있잖아요. 예. 그 비급여였죠. 예. 예. 그래서 그걸로라도 이제 보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좀 보건복지부나 건강공단에서 태클을 걸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규제를 걸 수가 있다. 예. 어떤 식으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1인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한테 예를 들어 뭐 하루에 10,000원을 받는다. 네네. 그러면 산정기준을 내라. 그렇죠. 사출 근거를 대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어. 태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런 거 하나가 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규제예요. 수익 사업 어떻게 보면 조금의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요양원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네, 본인들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가려놓으려고 하는 그게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오는 네네. 수가를 제대로 올려줬으면 상급 침실 이용을 받을 필요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런데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네. 그 상급 침실 이용료를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받는 건데 네. 그것까지 규제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 이동급식하는 그 요양원들 있잖아요. 네. 그 요양원들이 예를 들어 보호자한테 식대를 뭐 2,000원을 받아서 네. 뭐 그 이동급식 업체에다가 2,000원을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네네. 그냥 받은 그대로. 네네. 근데 그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 어. 그것 때문에 현지조사시에 이제 그걸 또 문제를 삼는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한테 돌려주라는 식으로. 왜요? 그 사유는 뭐냐면 네네 사유가. 예를 들어 그냥 그 조리원을 써서 네. 요양원 내에서 이제 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네. 그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 뭐 조리원 인건비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전기세라든지 물세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들어가는데 네네. 너희들 그러니까 이동급식을 하는 요양원들은 그런 게 안 들어가지 않냐. 어?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어 니네들이 이동급식 업체에다가 2,000원을 지불한다고 하면 네. 그 이하로 보호자들에게 돈을 받아라. 예를 들어 뭐 1,500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1,200원이라든지 네. 그런 보존되는 비용이 있으니 네. 그 이하로 받아라. 아.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네. 현지조사 시에 그걸 문제 삼고 네. 다시 뭐 이건 환수는 아니겠죠. 뭐 보호자들한테 돌려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게 환수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뭐 어차피 네. 똑같은 건데.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네. 내가 현대자동차에도 원가 공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엊그저께 테슬라 샀잖아요. 아니, 자동차 샀잖아요. 원가 공개 어떻게 개인 정보를 이렇게도 이게 맞는 게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해도 예를 들어 내가 거기서 얼마에 많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 가격이 네.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좋으면 사는 거고 안 사면 많은 건데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시장 네. 경제 체제에서는 그렇죠. 원래 네. 주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소비자들과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수가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죠, 그죠. 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심층적으로 더 들어가셨네요. 예. 그럼 이 맞아요, 문제는 맞아요. 여기서 예.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네. 예. 코로나19 이거 참 뭐 어떠세요? 왕희진 원장님도 그 주야간목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예. 아니 이 코로나가 아니고 정식적인 명칭은 우한폐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네. 처음에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거든요. 지금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 세상 지금 처음 보는 세상 같은데 이게 좀 저희 방문 요양하고 제가 주야간만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다른 것보다 공단에서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 분들이
네. 보험, 그러니까 건강관리 그 보험회사 공단들이 이 등급을 좀 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잠깐만 죄송해요. 등급을 안 준다? 등급을 안 주는 것보다도 예. 좀 약간은 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예. 지연해서 약간 좀 지연해서 등급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이게 큰 손실인 게 어르신들이 안 와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전화 예. 인터뷰 하셨던 원장님하고 똑같아요. 네. 예, 이것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주간보호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걸렸다 그러면 출퇴근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러니까 요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어디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사생활 노출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것 때문에 사생활 이런 뭐 개인 정보 이런 건 지금 다 건너뛰고 어디 갔는지 일일 보고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 선생님들 어떨 때는 수치심이 좀 든다고 내가 어디 갔는지 이것까지 밝혀야 되냐고. 예? 예. 이런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걸렸다 그러면 다 끝나버리니까. 근데 뭐 이렇게 뭐 요양보 선생님이 어딜 다니고 이렇게 하는 뭐 다 밝혀야 되는 부분은 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는 해요. 근데 뭐 그거를 이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그렇게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국가적으로 보면 근데 어디 간 거를 보면 밝히나요 지금? 근데 다 쓰죠 저희가 어디 갔다는 걸. 오. 근데 이거 근거 자료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아 자체적으로 네, 하신다. 자체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렇게 매뉴얼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요? 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거기까지 그렇게 올려야 될 문제가 아닌 게 처음에 우리끼리 만약에 예를 들어 터졌을 때 올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터지고 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디 갔다고 보고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다 알 필요는 있나요? 이건 개인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 정리해 보면 예, 이제 그 코로나 처음 초기에 그렇죠, 예. 뭐 질본이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들 입국 금지 안 시켰잖아요. 네네네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이제 본인들이 잘못이 있는 건데 예, 저희한테 네, 결론을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 예. 밑에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뭐. 네, 마지막으로 저는 뭐 말씀해 주세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기가 운영을 어려움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원들 보험회사래 그 공단 직원들이 이제 네. 방문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의 어르신들이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의 등급도 네.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좀 지연돼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이제 요양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로는 예를 들면 이제 요양원 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등급이 네, 그렇죠. 매겨지잖아요. 네. 1등급부터 4등급, 5등급까지. 네. 그러면 어찌됐든 어르신들 그 아프신 분들이니까 요양원에 계시는 거고 장기요양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실적으로 계속 보편적으로 보다 보면은 건강상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네. 아무리 서비스를 잘하고 네.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노쇠화되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네. 뭐 예를 들어 작년에 등급을 만약에 4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면 네. 서비스를 아무리 잘해더라도 이분의 건강 상태 때문에 더 나빠졌으면 이분은 분명히 더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네. 지금 공단 직원분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걸 핑계를 삼아 네. 등급을 그냥 유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등급을 신청을 해서 오셔가지고 이분의 진짜 신체적인 컨디션을 보고 이분이 2등급이면 2등급을 주시면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나아오지는 않고 네. 그냥 똑같은 등급으로 그냥 6개월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왔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왜 이 시기에 네. 현지 조사가 됐든 현지 조사 심사가 됐든 그건 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이중잣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양원 내에서 그 예산 문제 어떻게 보면 좀 예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등급별에 대해서 금액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네. 많은 금액이 나갈 것들은 막 나오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네. 실질적으로 세액을 거둘 수 있는 현지조사라든가 현지조사 심사는 네.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건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해야지. 네. 이거는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너무
입맛에 맞춰갖고 본인들이 해석법에 맞춰갖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네.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요양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거는 안 해주고 그죠? 손실 나는 거는 예, 하고 제가 어렵게 말씀을 네. 풀어서 그렇지.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본인들 이익이 되는 건 하고 손실 나는 건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좀 궁금한 요양원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그 면회객을 받을 때 예. 그 예를 들어 뭐 따로 좀 이렇게 좀 짓고 그러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저기 면회실 같은 경우 따로 좀 이렇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에 면회도 시키려면 그렇죠. 예, 무조건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원을 좀 받나요? 아유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녹아 있다면서요. 아니 거기도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예. 다시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교양 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프시고 어르신 뭐 병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사회 소외계층 또는 뭐 하는 분들과 아프신 분들을 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업체인데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동료나 격려는 못 해줄 망정 그렇죠. 예? 그렇게 현지조사나 현지조사 심사로 인해서 네. 꼭 그렇게 와서 피해 아닌 피해를 줘야만 되냐 네. 본인들의 너무 입장에서만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현지 확인 심사, 현지 조사 네네. 좀 지난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그냥 그 즉각 중단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잘못된 거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는 거기 맞지만은 지금 시점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시점에 맞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뭐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은 뭐 이득 뭐 요양원에서 등급 신청하는 걸 못 나오면서 네. 그런 새 걷는 그런 것만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 아니 뭐 이거 뭐 자꾸 급여 수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님. 보건복지 장관님인지 아니면 저기 교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지금 교수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장기영 쪽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이 수가 공개 좀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 장기요양 하시는 분들 다 어려워요. 이거 괜히 여기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방송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귀담아 좀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 아까 주제 박원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삼각고인의 명복을 정말 진심으로 빌고요. 만약에 지금 이슈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분명히 해주셨으면 싶고 이제 장교양 최저임금 플러스 해서 장교양 수가가 정말 합당하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당한 서비스 수가 인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지금 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기관 운영하시는데 너무 힘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조속히 정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정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서 TV 그 장교양 시사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